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엘리아드의 신화론이라는 독서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신화의 재현으로 성스러움의 회복을 주장한 엘리아드의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아드가 신화적 세계에 주목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일문단에서 정리가 됩니다. 보세요. 종교학의 토대를 세운 이 엘리아드는 엘리아드의 인도 철학을 연구했대요. 그래서 아리안 문화의 신비화 전통을 계승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리안 문화의 신비한 전통이 이제 무엇이며 엘리아드가 그것을 어떻게 계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특강 문제에서도 이게 부연 설명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로 덧붙여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20세기 초의 유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살아왔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인간이 주체가 된 거죠. 하지만 엘리아드가 실제 목격했다는 얘기예요. 전체주의와 1, 2차 세계대전, 전쟁 이런 거, 그 비합리적인 폭력.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인권이 말살당하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 상실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아드 입장에서는 진보와 민주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엘리아드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진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엘리아드는 이와 같은 타락과 폭력은 뭐라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의 그 원인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드가 주장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신에게 가까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에서 신성이 제거된다. 신이나 신성이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보면 제거되면서 인간은 어떻게 돼? 존엄성을 상실한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으로 엘리아드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신화적이고 원초적인 세계에 다시 주목해야 된다. 즉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엘리아드의 입장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화적이고 원초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적, 그 다음에 신성, 신화적, 원초적 이러한 단어에 대응이 된다는 것을 엘리아드 입장에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신화를 참되며 실제하는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아드가. 그래서 엘리아드는 이성적 사고를 중시했던 그리스 철학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를 중시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이 신화를 해석하는 방식을 거부했다. 그렇죠? 이런 방식을 이제 엘리아드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중시해갖고 신화를 참된 이야기로 보지 않은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누구냐는 것은 안 나왔죠. 철학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충분히 부연 설명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합리성, 역사에 대립되는 의미로 신화를 해석하면서 신화를 실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대요. 그러니까 어디가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것과 달리라는 것은 엘리아드는 그리스 철학자들과 뭐 한다는 거예요? 대조된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중세가 아니라 이제 고대인입니다. 신화를 참된 이야기요 신성하고 모범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아드는 중세보다는 고대인들하고 의견이 같겠네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즉 엘리아드에 있어서 신화라는 것은 실제하는 겁니다. 실제하는 거. 그리고 사실이고 인간의 행위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삶에. 그렇죠? 이렇게 신성되고 모범적이다. 참된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엘리아드가 바라보는 그런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 가시면요. 이제 신화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엘리아드에 의하면 신화라는 것은 태초의 시간, 다시 말하면 신화적 시간에 발생했던 신성한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즉 신화는 초자연적인 거죠. 존재 행위를 통하여 우주와 각각의 사물, 인간의 행위, 제도 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각각의 사물들 또 인간의 행위, 제도 등과 관련된 신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부연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시간 속의 인간 존재는 어때요? 신화적 사건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사건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 인간은 어떻다? 신화적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주기적으로 재현해야 된다는 거야. 기억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울러서 뭐 해야 된다? 재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아데는 성은 이제 역사적 시간 속에 인간 존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건 이제 이 엘리아데의 생각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시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역사적 시간 속의 인간 존재가 신화적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인간 존재가 신화적 사건을 주기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성스러운 속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다음 단락에 이어집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례적인 사건, 자, 한 번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인의 생각인 거고 엘리아데는 그것과 대조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 인간은 처음에 일어났던 일을 제2의 힘을 통해 반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2의 행위를 통해서 신화를 살려내고 세속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 즉 역사적 시간에서 탈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거, 연대기적인 거, 역사적 이런 거 여기서 탈피하고 어떻게 된다? 원초적이고 무한히 회복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립된 짝을 단어를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성한 시간으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데는 현대인들도 신화에 대해서 어떻다? 고대사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데 입장은 고대사의 인간들과 입장이 같다. 그리고 현대인들과 중세인들은 서로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그 짝을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제 속된 것만 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겠죠. 또한 엘리아데는 성과 속의 개념을 인간과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근원적 개념으로 이제 본 거예요. 개념을 인간과 문화를 포괄할 수 있다. 성과 속의 개념이에요. 자, 엘리아드에 의하면 인간은 성과 속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제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이중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만 있거나 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실제가 서로 공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아드는 성은 속과 대비되는 짝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속이 사라질 때 성이 드러난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아데는 인간이 성과 속이 공존하는 그죠? 이중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속이 사라질 때 뭐 하나가 생긴다 이게 아니라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 아셨죠?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인간의 행위가 자연적이고 그 자체의 의미를 뛰어넘으면 어떤 초월적 의미를 부여받을 때 그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돌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돌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죠.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근데 신화적 행위를 기념한다. 기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변모한다. 그러니까 신화적 행위를 기념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이 된다. 거룩한 거. 그러니까 다시 성으로 성스럽다는 얘기죠. 또 인간행위의 의미와 가치 역시도 마찬가지다.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초적이고 그 행위를 재현하면 그 신화적인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제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이 부분을 꼭 주목하셔야 돼요. 원초적, 재현, 신화적 사건을 반복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적, 육체적 조건은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대비되는 짝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사물이 신화적인 것과 연결될 때 부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엘리아드의 견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나 인간의 행위가 신화적 사건과 연결되어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때 그건 바로 성스러운 속성을 지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고대인들은 이제 어떤 존재에 의해 이미 경험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행위도 의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경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들의 삶은 이미 이전에 행해진 거래네요.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신화적 시간에 창시된 행위를 계속해서 뭐한다?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어때요? 사냥이나 농경, 유기나 투쟁 등 모든 행위는 성, 즉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 그래서 약간 이 거룩이 성인 거예요. 제의적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현대사에서는 뭐 모든 행위에서 성스러움이 박탈된 겁니다. 박탈,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속만 남았다라는 거. 비판을 하는 거예요. 현대사에는 속된 것만 남았다라는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신하의 재현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데가 자, 아직도 고대인과 비슷한 삶의 양상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원형적이지 않은 시간, 즉 역사적 시간에 대한 강한 거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엘리아데가 이게 역사적 시간에 거부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항감. 그래서 고대인과 비슷한 삶의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연 설명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발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초월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여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속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결국 제2를 통한 신화의 재현 속에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지되고 있는 인간의 삶이 갖는 혼돈이 사라지고 성스러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를 통한 신화의 재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성스러움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의 시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네요. 그래서 엘리아데는 현대사에서 성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틀렸다는 거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를 통해서 신화의 재현을 통해서 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엘리아데는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20세기에 나타난 타락과 폭력에 의해서 어때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화의 재현 속에서 주목했던 엘리아데의 신화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데는 20세기 초 합리성,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오히려 타락과 폭력을 통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 현실을 목격했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다? 신화적 세계에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데는 신화는 실제 않은 사실이다. 인간의 존재는 신화적 사건의 결과라고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2를 통해서 신화적 사건을 반복하고 재현함으로써 원초적이고 무한히 회복 가능한 신성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엘리아데는 어떻다? 신화적 초월성과 단절된 채 성만 남게 된 이 현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2를 통해서 신화적 재현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다소 그 종교학적인 그 추상적인 말들이 많아서 좀 단어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대체로 다른 지문에 비해서는 이제 평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